늦지 않았음을 그댄 내게 말하여 준다면 난 말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대의 남은 빈자리로 난 멀리 찾아가 끝없이 너를 바라볼 거야. 예, 안녕하세요. 꿈튜버 레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연기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조금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목소리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마음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접으면 되지 뭐. 뭘 그걸 걱정을 해.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갈까요? 오, 자, 오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제목은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마라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영조 때 호조서리를 지낸 김수팽은 어린 시절 홀어머니를 모시며 초라하고 낡은 초가삼간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도 가난한 형편에 돈을 들일 수가 없어 김수팽의 어머님은 흔들리는 대들보와 석가래를 직접 고쳐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수팽의 어머니가 집의 기둥을 고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기둥 밑을 파고 있었는데 기둥 밑에서 돈이 든 항아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수팽의 어머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기와집, 비단옷,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주경야독하며 고생하는 아들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수팽 어머니는 돈 항아리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이후 김수팽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돈 항아리에 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가졌으면 몸은 편히 살았을지는 몰라도 요행으로 얻은 돈으로 얻은 편안에 무슨 복락이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내 자식이 요행이나 바라고 기뻐하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웠다. 그런 염치 없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기에 오늘 같은 날이 온 것 같구나. 어머니의 뜻에 마음 깊이 감동한 김수팽은 이후 청렴하고 충직한 관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청백리가 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공짜 돈을 얻는 것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을 자녀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헤시오도스. 네, 이렇게 해서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 내용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김수팽의 어머님이었으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아니고 내 자식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저 돈을 다시 땅에 묻을 수 있었던 그 어머님의 손길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나 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 최영 장군 말씀이셨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좀 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까? 인정하자. 자, 그리고 저는 영어 연구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 명언으로 고쳐봤는데요. Don't get an unfair advantage. It's like a loss. 예,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손해와도 같다. 헤시오도스의 명언이었는데, 자, unfair 그리고 advantage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도 제가 포스팅을 했죠. 안 할 수 없지. 내 직업인데. 그래서 unfair 보기 전에 fair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원을 좀 봤는데요. 짜잔, 예쁘죠? 한복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게 7살? 그 이후로는 못 입었던 것 같아요. 입을 일이 없었어. 자, 그리고 보이세요? 예, fair advantage. 예, 그래프인데 이게 겹쳐요. 그쵸? 그리고 unfair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바닥을 기고 계신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겹치는 이유가 뭘까? 어디에 공통점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원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어원 되게 좋아하죠, 제가. 오, 예쁘다. Pleasing to the sight. Bright, clear, pleasant. Not raining. Morally good. To make pretty. 그러니까 우리가 fair이라고 얘기할 때는 미적 감각입니다. 우리 눈에 우선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돼. 비도 안 오고 화창하고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씨야.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선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fair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짜잔! 집합적 개념. 왜 이렇게 어려워? 예.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 좋은 건데 이때의 인간은 개별적 인간이 아닌 집합적 개념입니다. 잘했어.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좋은 것, 특정한 사람에게 좋은 것, 이건 advantage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아반떼에서 나왔는데요. from before, 남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급을 생각하면 남보다 앞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배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이득이고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따라서 fair이 모든 인간한테 좋은 거라면 advantage는 그 위치를 차지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 그 사람에게만 돌아오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그 advantage를 누리지 못하는 위치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득을 보는 입장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정해야 돼. 나의 이득을 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공정하게 오라 라는 게 인간의 인식이 아닌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측은지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이걸 저한테 적용한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서는 fair의 의미를 봤는데 acceptable, equal 이죠.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저를 대입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제가 약자다 생각하기도 했고 피해자다 생각하기도 했고 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걸 나 혼자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 내가 갑질을 한 게 맞지. 그쵸? 그리고 제 성격을 보면 모성애도 있고요. 쾌활하고 명랑한 면도 있고요. 쾌활입니다. 저거 이따가 수정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칼 같은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내 성격이 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가를 계산을 못했어요. 그냥 나는 나만 상처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엄청 상처가 됐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잘못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정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포스팅에서 조금 더 보충하긴 했지만 이건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vantage 같은 경우는 successful, 성공과 연관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advantage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커플에 제가 대입을 했는데 서로 같이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걸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계산 좋아하는 성격은 여전해요. 그것도 저예요. 저는 INTJ이고 ISFJ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측면도 있고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할 땐 칼 같고요. 그리고 너그러울 땐 거의 엄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런 성격을 내가 알고 내가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퍼져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어느 선이 있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선을 지키지 못했다. 포스팅을 하면서 그 생각했고요. 자, 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방송을 올리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더 이제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뭔가 더 예쁜 척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척척척인 거지. 진짜 나는 없었던 거야 거기. 그냥 힘내려고 노력하는 나만 있지 지금의 나는 없는 거야. 나는 힘들거든. 근데 힘들지 않아. 난 괜찮아. 없어도 잘 살아.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내가 잊지도 않았는데 잊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기면 마음만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울고 싶을 땐 울고 또 그리워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막 마음을 억누르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지 생각하다가 마음을 풀었어요. 너무 꾸미지 말자. 그 왜 이별을 하면 그 친구들 만나서 막 이 사람 뒷담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푸는 거라면서요. 난 친구가 없거든. 여기서 풀려고. 아마 자주 얘기하게 될 거예요. 포스팅할 때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잠이 들어도 생각이 그치지가 않는 사람이라서 그걸 인정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 에너지 전해드리는 건 잊지 않아요. 이건 꾸미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저는 오늘은 운동을 못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네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